현재 세계 경제는 역사적인 특이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파괴력을 지닌 두 세력이 정면 충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충돌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마치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는 만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자산의 광란이 펼쳐지는 축제를 긴밀히 준비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의 이성적인 경고가들은 만물의 붕괴와 문명급 파멸을 알리는 처절한 비명을 끊임없이 내지르고 있습니다. 이 폭풍의 눈 중심부에는 3천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초대형 머니 폭탄이 소름 끼치는 초읽기 소리를 내며 마지막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심오한 논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다면 곧 들이닥칠 2026년 금융해일 속에서 여러분은 이른바 폭락형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자산 황무지에서 철저히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공존하는 법입니다. 만약 저와 함께 이 혼돈 뒤에 숨겨진 질서를 분석해낸다면 여러분은 격동 속에서 인생 역전을 실현하고 자산을 지키며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지도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창작 활동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계약입니다. 오늘은 가장 전문적인 시각으로 2026년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세 가지 핵심 변수인 리 연준의 전략적 전환, 일본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신임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방대하고 위험한 정치적 야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류 매체에서 흔히 파편화되고 표면적으로만 보도되는 이 개별적 사건들은 사실 매우 복잡한 금융 인맥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청자 여러분 개개인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해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혹과 불안을 완전히 종식해 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통찰력은 기회로 향하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 극도로 기괴하고 심지어 자기 모순적인 왜곡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미국의 지휘 아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리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긴축하고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가 확장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깨지지 않는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이 불문율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다 직관적인 이미지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총유동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욕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욕조 왼쪽에서는 거인인 리 연준이 수도꼭지를 틀어 자금을 방출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욕조 오른쪽에서는 역시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인인 일본은행이 갑자기 바닥에 마개를 뽑아버리고 강력한 펌프를 가동하며 20년간 이어온 돈의 잔치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친 듯이 물을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뽑아내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 이 욕조의 수위는 통제불능으로 넘쳐 흐를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메말라 버릴까요?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 괴리가 바로 2026년 글로벌 대혼란의 서막입니다. 저는 많은 투자자가 위험한 유행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일본의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0% 근처에서 0. 몇 %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준일 것이며 이러한 미세한 변동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주나 가상화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반드시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천진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런 관념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만약 이 배후의 깊은 연동성을 통찰하지 못한다면 2026년에 여러분은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표면적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것이 현재 시장이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 경신과 비트코인의 고점 돌파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금리 인상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난 20년간 글로벌 자산 가격 팽창을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인 기둥인 엔캐리 트레이드를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는 본질적으로 거의 무일푼으로 돈을 버는 금융게임과 같습니다. 이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려 이자율이 5%에 달하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거나 매일 수익률이 엄청난 비트코인에 투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불을 쌓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 전략은 개인 투기꾼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헤지펀드들이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해온 핵심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 증시, 한국 부동산, 브라질 채권, 그리고 각종 가상 자산에 자금을 침투시켰습니다. 제가 파악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의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며 한화로는 무려 4,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할 경우 연쇄 반응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조달 비용이 0%에서 0.5%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수조 원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며 레버리지에 극도로 의존하는 기관들에게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금리 인상이 엔화 가치에 강한 반등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당초 빌렸던 엔화 원금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달러나 원화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월스트리트는 주저없이 퇴각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각하여 즉시 엔화로 바꾸어 빚을 갚아라. 이 명령이 실행되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사상 유례 없는 매도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스닥은 폭락하고 비트코인은 괴멸하며 신흥국 환율은 붕괴할 것입니다. 미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일본 쪽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블랙홀의 확장 속도가 더 빠르다면 세계 경제는 곧장 만물 붕괴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유동성에 파괴적인 충격을 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극도로 민감하고 위험한 시기에 서둘러 금리를 내리고 자금 공급을 재개하려 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물가 변동이나 경제 지표 대응 차원이 아닙니다. 연준이 이토록 절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은밀한 시한폭탄의 도화선이 끝까지 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폭탄이 터진다면 2008년의 리먼 사태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의 번영을 이야기할 때 뉴스는 주로 북적이는 쇼핑몰이나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화려한 실적에 집중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시선을 돌려 저 콘크리트 숲, 즉 미국 대도시의 오피스 빌딩들을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소름 끼치는 조비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팬데믹은 업무 문화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재택근무는 비상대책에서 주류 모델로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더 이상 거대한 실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비싼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오피스 공실률이 2020년 초에는 단 5%에 불과했지만 2025년 말에는 놀랍게도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고층 빌딩 3동 중 1동이 텅 빈 유령 건물이라는 뜻이며 밤마다 꺼져 있는 불빛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건물주만의 손실일까요? 재채국 대채국 재채국 재채국 대채국 요렴육기후 투자자가 제로금리 시대였던 2020년에 1,000억 원으로 뉴욕의 랜드마크 빌딩을 인수했고 그중 800억 원을 저렴한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에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고도 많은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2026년으로 흘렀고 5년 만기 대출의 연장 시점이 다가오자 은행은 냉혹하게 통보합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이제 연장 금리는 8%입니다. 이는 이자 비용이 순식간에 몇 배로 뛰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공실률 상승으로 임대 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아무리 실력 있는 건물주라도 파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 하나로 약 2,300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이 연쇄부도 파도가 터진다면 담보물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폭락하고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을 즉시 심연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대기업과 월스트리트만의 게임이며 일반 투자자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거대한 오류입니다. 사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70%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생소한 수많은 지역 중소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단 하나의 은행 파산만으로도 전 세계가 금융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거품이 터진다면 우리는 수백 개의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는 시스템적 붕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기고 실업 대란과 소비 침체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월 의장이 모든 것을 걸고 금리를 내리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죽어가는 은행들의 산소를 주입해야만 합니다. 연준에 있어 인플레이션은 이제 차순위 과제이며 2008년보다 참혹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것이 당면한 최고의 과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은 자기 집 거실에 불이 붙은 불안감 속에서 불을 끄기 위해 미친 듯이 달러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물 공급을 중단하고 심지어 욕조 물을 빼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미일 정책의 급격한 균열이 발생시키는 파괴력은 대중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4,500조 원에 달하는 엔캐리 자금이 강제로 본국으로 소환될 때 글로벌 자산 시장은 아비규환의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2026년 어느 월요일 일본 은행 우에다 총재의 추가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은 집단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펀더멘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든 자산은 빚을 갚기 위한 현금화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매도가 더 큰 매도를 부르는 강제 청산의 악순환 속에서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의 공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은행조차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라는 변수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 내부의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엔화 가치가 하락하여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일본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눈치를 볼 여유가 있을까요? 역사는 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중앙은행은 주저없이 타국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일 거물들의 대결 이면에는 세 번째 결정적인 플레이어인 중국이 잠복해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매우 힘겨운 회복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여파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공장의 가동 능력이 심각하게 과잉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낮은 가격으로 전 세계의 상품을 밀어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으로 디플레이션 수출이라 불립니다. 이 현상은 미 연준에 있어서는 뜻밖의 지원군입니다. 값싼 물자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낮추어 금리 인하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파멸적인 타격입니다. 일본은 30년을 분투한 끝에 겨우 인플레이션 환상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웃나라의 디플레이션 폭탄에 직면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계에는 여자 아베비라 불리는 타카이치 사나에가 부상했습니다. 강경 민족주의 노선을 계승한 이 지도자는 군비의 대폭 증액과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이라는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타카이치 정부가 군비 조달을 위해 국채를 마구 발행한다면 엔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져 엔달러 환율이 170엔을 돌파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의 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일 양국이 각자의 전략적 이익, 예를 들어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안보 거래 등을 위해 밀착할 때 한국은 소외되거나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받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 내부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대비 국내 총생산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옥 같은 선택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거품과 부채가 통제불능이 되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끌족들이 즉각 파산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낭떠러지인 외통수입니다. 2026년의 대혼란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당해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는 부의 재편이 언제나 극단적인 격동기 속에서 완성되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 어떠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양방향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전략이 위기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스닥의 성장주와 비트코인이 자산 배분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의 자금 회수가 글로벌 대폭락을 유발한다면 오직 엔화와 실물 금만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엔화나 금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것이 금융 종말의 날에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군비 확장 추세의 수혜를 입을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폭풍이 닥치기 전에 개인의 부채 구조를 철저히 최적화하여 현금 흐름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6년의 운명을 흔들 퍼펙트 스톰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분석을 듣고 마음이 무겁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공포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지만 준비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 아시아 금융 위기, 리먼 사태,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속에서도 평범한 이들은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흐름의 변화를 타고 부의 추월 자산에 올라탔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계좌 색깔은 오늘의 결단과 준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시청자들 중에 희생자가 한 명도 없기를, 오직 최종적인 승리자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미래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금융의 진실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